조국 사태와 관련된 얘기예요. 조국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다치고 고통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 이해찬 대표입니다. 이해찬 대표 맨 먼저 조국 수사 착수하니까 난리를 친 사람이 바로 대표 아니겠어요? 정치 검찰이다. 정치 재판을 하려고 한다. 함부로 까부지 말라는, 그러다가 다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도적으로 보냈던 사람이 이해찬 대표이죠. 그러나 중간에 또 말을 달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본인이 불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다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이 사퇴하고 나니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제 방송에서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해찬 대표 국민한테 사과하다는 말 좀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 일정을 땡겨서까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 얘기를 했는데요.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별로 진실된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국민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말이 민주당 권리 당원들의 아주 부글부글 끓게 했냐면요. 게시판에 이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해찬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권리 당원이 무려 70만 명이나 되는데 게시판에 들어와가지고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 다 합쳐봐야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극소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지금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당원들이 부글부글. 왜냐? 거기 올라와 있는 사람은 설령 2,000여 명 정도가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한 당원이 2,000명 정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극소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수천만 인구 중에 1,000명, 2,000명 정도 여론조사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냐. 예. 70만 명 중 2,000명만 반대하는 것이면 나머지 69만 8천 명은 다 찬성한다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장사할 때 1명에게도 소리하면 안 된다는데 1명 주변에 최소 10명이 있다. 그러면 2,000명이면 2만 명, 20만 명이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당 대표하고 있으니 선거를 말아먹기 딱 좋은 당 대표다.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해찬 대표 퇴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가지고 현재 300명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해찬 대표 사퇴하는 요구가 2,000명밖에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청원을 시작했다. 예. 그래서 퇴진시켜가지고 당을 총련 승리로 도와달라. 지금 이렇게 이해찬 대표 몰아내려는 당원들의 움직임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조국이 장관이 돼가지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특수부 없애버리고 형사부, 그 다음에 공판부를 늘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국팀에 파견된 검사들을 빼고 MB팀이라든가 다른 데 파견된 검사들을 전원 원청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차관 1심 재판,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그 다음에 버닝썬 사건 재판, 이런 걸 맡은 파견 검사들 4명이 전원 원청 복귀 결정을 법무부가 30일 날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수사팀은 남겨놓은 것은 다행인데 결국은 전부 다 빼가고 있다. 원청을 복귀시키고 있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이것도 법무부에서는 의견 조회를 요청해 놓고 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핵심 인력들이 매 사건에서 다 빠져나가니 상당히 이제 수사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과연 앞으로 이렇게 원청 복귀시킨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국 동생 영장심사 6시간 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아침 10시 37분에서 오후 4시 35분까지 조사를 다 받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정경심하고 이 조사 내용 부인하는 것은 서로가 1, 2등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정경심이가 역시 1등, 조국 동생은 2등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도 목에 기부스하고 탁 나와가지고 휠체어 차고 환자라 이거죠. 나 구속시키면 죽는다 이거죠. 구속시키지 말라는 압박 시위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장 실질심사는 신종렬 부장판사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4명 검사가, 그리고 이 조국 동생 측에서는 변호인 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뻔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 부장판사가 아주 직접 이렇게 조국 동생을 신문했고 또 건강 상태에 대해서까지도 꼼꼼히 살펴봤다. 당연히 개별 혐의는 뭐 분명하게 또 따졌고요. 근데 검찰에서는 오늘 이 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수사 진도를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건강 수감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다, 이런 점도 검찰에서는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조국 동생은 이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소명을 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럽니다. 예. 지독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1시인데, 지난번에도 12시 반쯤에 정경심, 똑같은 시간 정도 신문을 하고 12시 반경에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오늘 또 일단은 12시를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신 부장판사는 판사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오늘 또 이 신 부장판사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조국 동생 그동안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면탈하고 범인 도피 혐의,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 영장할 때는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는 배임 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이러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범죄 행위를 가지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어요. 근데 최영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인정했냐면, 인정을 해갖고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에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리 인정은 했어요. 그러나 돈 액수, 그리고 이 받은 다른 내용들은 좀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동생 반드시 구속될 것이고 구속돼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심한테 조국이 청와대 인근의 ATM기에서 돈을 빼서 정경심한테 보냈다, 이것이 다 근거가 이제 확고하게 검찰에서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거 꼭 제 방송 보고 검찰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그랬잖아요. 제발 압수수색 영장 빨리 좀 다시 신청해라. 그리고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이 얼마나 중요한 물적 증거냐. 김경수 사건할 때도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다가 특검에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김경수 구속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조국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꼭 필요한데요. 역시 검찰 요청을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정말로 이 특검을 해야 될,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영장을 기각한 그 이유와 여러 가지 그 정황에 관해서 특검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경심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조국에 대한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 이거 요즘 법원 정말 믿을만한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영장 청구는 지난 정 교수가 구속된 24일 이후에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휴대전화하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데, 과연 누가 기각했을까요? 어느 판사가? 왜냐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이에요. 서울중앙지법은 신종렬, 명재권, 임민성, 송경호, 이 4명의 부장판사들이 영장 전담 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본다면 영장 판사는 2인 1조가 돼가지고 매주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신종렬하고 임민성 판사 중 한 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 조 장관 휴대전화 계좌 압수수색 영장, 이거를 청구했다면, 검찰이 이번 주에 청구했다면 명재권과 송경호 부장판사 중 한 명이 기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자, 이거 명재권,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꼭 명재권이 했을 것 같아요. 그 휴대전화, 이거 뭐 휴대전화만 압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조국 동생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 부당성을 지적하는 교수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이 사람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이나 현직 장관과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리에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에 관한 정황, 이거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거, 이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계좌를 압수수색하면 상대방이 송금한 ATM 주소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의 한면도 지난 17일 날 이 판사 영장을 기각한 판사 조국에 대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 현찰 아니 ATM 기로 넘어간 이런 걸 볼 때 조국 계좌 추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다시 한번 검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신청하십시오. 법원은 부디 이러한 윤창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더 이상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또 한번 계속해서 이 법원에 조국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그리고 금융거래 계좌 압수수색 이것을 저는 꼭 계속 반복해 주시고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압수수색 영장 거부에 대한 많은 비판과 그리고 견제구를 날려야 할 것 같습니다.